디에슬레틱 번역. 포스테코글루가 포체티노 시대를 극복하도록 도운 방법.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이 떠난 지 4년이 지난 지금 그리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신 올여름에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새로운 애정의 대상이 생겼다. 11월 7일 두 사람은 토트넘 홈구장에서 상대 감독으로 만나 맞부터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포체티노가 토트넘 홈구장으로 돌아온 것은 정확히 4년 전 토트넘 감독으로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마지막 경기 이후 처음이다. 포체티노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상하기 어렵다. 포체티노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이 끝난 지 10일 만에 경질되었고 선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토트넘은 2019년 4월이 되어서야 새 경기장으로 이전했지만 그때까지 모든 것이 완공될 때까지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팀의 발전과 진정한 빅식스 멤버로의 변신을 상징하는 느낌이었다. 어쨌든 토트넘이 뒤늦게 이동하자 포체티노는 새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구장으로 토트넘을 이끌 적임자로 여겨졌다. 그리고 경기장 개장 당시에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이 되겠다는 포체티노의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마침내 이전했을 때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을 뿐만 아니라 개장 한 달 만에 새 구장에서 8강과 4강 경기를 치렀다. 포체티노는 새로운 경기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토트넘과 사우스햄튼 U18팀이 치른 새 경기장 테스트 경기의 중간 휴식 시간에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연설하며 토트넘의 새로운 홈구장에 대한 소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포체티노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울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경기장 완공이 지연되고 포체티노가 조기에 경질되며 새 경기장에서 7개월 동안 팀을 지휘한 경기는 총 15경기에 불과했다. 그러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포체티노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상황은 아니더라도 포체티노의 복귀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포체티노가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 팀인 첼시는 시즌 초반부터 험난한 출발을 견뎌왔다. 만약 11월 7일에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첼시를 승점 17점 차로 따돌리고 리그 1위를 차지하게 되며 이는 첼시보다 15계단 높은 순위다. 그것은 그 자체로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이 마침내 포체티노 시대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이유를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결과뿐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서 만들어낸 스릴 넘치는 축구와 유대감도 있다. 그리고 팀이 찰떡궁합을 이루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느꼈던 초기 포체티노 시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또한 포스테코글루를 지지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포체티노가 토트넘의 감독이 아닌 상대팀의 감독으로 북런던에 돌아오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번 여름 토트넘이 포체티노와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모든 면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시 디애슬레틱은 포체티노가 경질되기 한 달 전에 이곳은 하나의 정권과 같고 그들은 포체티노 감독에 질렸다라고 말하며 토트넘의 상황이 얼마나 긴장된 상태였는지를 보도했다. 경질 당시 한 라커룸 소식통에 따르면 디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포체티노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당했다라고 전했다. 그것은 이야기의 한 측면이었다. 다른 하나는 포체티노가 팀의 쇄신을 위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 기간 동안 기적에 가까운 성과를 거둔 것을 고려할 때 확실히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팬들은 포체티노 경질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구단이 그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2018년 여름에 단 한 명의 선수도 영입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 주급 체계가 더 쉽게 완화되지 않았을까? 왜 경기장 완공이 계속 지연되어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매우 강력한 포체티노의 토트넘이 거의 2시즌 동안 홈에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했을까? 어떻게 보든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 경질 당시 한동안 쇠퇴하고 있었다. 10개월 동안 리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12경기 만에 14위로 주춤하고 있었으며 이전 24경기에서 승점 25점을 얻어 강등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감독 교체가 장기적인 성적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후임 감독인 무리뉴의 연이은 실패는 포체티노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포스테코글루가 포체티노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것과는 정반대로 무리뉴의 태도와 접근 방식은 토트넘 팬들이 포체티노를 더욱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포체티노를 경질하고 자존심이 상한 토트넘의 레비 회장조차도 2021년 여름에 포체티노를 다시 데려오려고 시도했다. 당시 포체티노는 파리 생제르맹에 있었는데 결코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었다. 비록 포체티노는 부임한 지
반 시즌밖에 되지 않았지만 타고난 로맨티스트로서 토트넘과의 재결합에 열려 있었다. 결국 PSG가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2023년 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비참했던 토트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포체티노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콘테는 무리뉴와 누누 산투처럼 포체티노가 떠난 이후 잃어버린 것을 강조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지난 3월 토트넘이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패배하며 아쉽게 탈락하자 토트넘 팬들은 포체티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이는 콘테가 경질되고 구단이 후임자 물색에 나서면서 한 달여 동안 경기장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여름 포체티노는 PSG를 떠난 이후 무직 상태였고 당시 풋볼 디렉터였던 파라티치가 작성한 후보자 명단에 없었다. 파라티치는 토트넘에서 열심히 전력 기반을 다져왔고 그 기반을 해체하고 자신보다 더 강력하고 인기 있는 감독을 데려올 생각은 없었다. 토트넘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감독을 원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3월 말 파라티치가 재정 비리 혐의로 축구계에서 퇴출당하며 토트넘이 위기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포체티노에게 문이 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포체티노에 대한 요청은 여전히 성사되지 않았다. 포체티노는 자신이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첼시에 합류했다. 포체티노가 첼시로 향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4월 말 토트넘이 맨유와의 경기를 치렀을 때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포체티노가 첼시에서 성공하는 동안 그들이 중위권에서 계속 비틀거리는 것을 보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레비가 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았는지 생각하면 그는 정치적으로 대중적인 결정을 내리고 포체티노를 다시 고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대신 포체티노와 비슷한 짜질을 갖춘 감독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트넘이 3번의 감독 선임 실패로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일하기 비참한 곳이 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문화는 콘테의 후임자를 찾는 화두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토트넘은 2014년 포체티노와 같은 감독을 원했고 비록 포스테코글루가 훨씬 나이가 많지만 젊은 포체티노와 포스테코글루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축구,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감독의 느낌. 현 시점에서 포체티노를 다시 데려오지 않기로 한 결정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최선의 선택처럼 보인다. 우리가 아는 것은 포스테코글루가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즉 팬들이 포체티노를 거의 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포체티노에게는 부임 이후 첼시의 부진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의 사이코 드라마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도전이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레비는 여름에 내린 결정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그는 9월에 열린 팬 포럼 행사에서 토트넘을 되찾았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를 선임한 것이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판단력이 좋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일 것이지만 뭐가 어떻든 지금까지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첼시의 불행을 추가시킬 수 있다. 또한 4년이 지난 지금 토트넘이 마침내 포체티노 시대를 끝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